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9월부터 건보료가 확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내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건보료가 오르는 분들 중 대다수는 아마 중장년층 분들이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월부터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오르는 건보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건보료에 대한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분들, 우리 주부님들도 절대 안심하셔선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정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오르는 건보료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건보료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건보료가 오르는 분들 중 대다수는 중장년층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던 건보료를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가지 조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피부양자인 분들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누리지만 건보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와 은퇴자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기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기준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앞으로는 2천만 원으로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즉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 2천만 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니어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1년에 2,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로 치면 175만 원으로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이 있다고 해도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9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개편으로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안 내던 피부양자도 앞으로는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다수는 아마 중장년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라면 대부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실 테니까요. 이런 분들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산과표에 따른 기준도 있는데요. 현재 즉 개편 전 기준으로는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이란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러한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가 1년에 1,000만 원의 소득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준도 9월부터 바뀌느냐? 원래는 이번 개편에서 이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이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건보료가 부과되니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은 1년에 거의 소득이 없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금융상품의 경우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절세 효과도 있고 건보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목해 주셔야 할 분들은 바로 공적연금 수급자분들인데요.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월
166만 6천 원, 즉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은퇴자분들이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도 잃게 됩니다. 즉 이제 은퇴하고 연금 받으시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보료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단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조건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수령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고 월 수령 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월 수령 금액이 줄어드니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금액을 늘리려고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들도 많으신데요. 연기연금은 수령기간을 5년 줄이는 대신 월 수령 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만큼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건보료 개편 이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연금인데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느냐 연기연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억울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연금 소득의 30%에만 건보료를 부과했었는데 2022년 9월부터는 반영률이 무려 50%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1년에 3,600만 원 받는 분의 경우 기존에는 3,600만 원의 30%인 1,08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600만 원의 50%, 즉 1,80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연금 소득이 있으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부담이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식이 기존에는 구간 부과제였는데 개편 이후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6.99% 정률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 건보료는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기존에는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앞으로는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이니 완전히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 납부를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준다는 거죠. 1년 차에는 80%를 감면해 주고 2년 차에는 60% 감면, 3년 차에는 40% 감면,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목해 주셔야 할 분들은 바로 직장 가입자인데요. 직장 가입자 분들 중에서도 보수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건보료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9월부터는 3,400만 원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3,30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그동안에는 건보료 추가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기준으로 초과되는 1,300만 원만큼 추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6.99%를 곱한 값인 약 7만 5천 원가량을 매달 더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보수 외소득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보료 개편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피부양자인 분들, 특히 주부님들과 은퇴자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부과될 건보료에 대해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